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오늘은 피부과크 용접 모서리 용접 중 아래 보기 자세와 수평 자세에 대해 학습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연습 열심히 하면서 시간 보냈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용접 연습은 꾸준히 하셔야 돼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배우실 것은 모서리입니다. 모서리. 모서리요. 네, 엣지. 엣지. 네, 모서리 용접. 모서리 용접 자세는 네. 아래 보기, 수평. 이렇게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네. 배우나요?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모서리. 모서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모재 두 개를 준비했어요. 네, 두 개. 자, 마그네틱 척을 이용해서 자, 모서리를 만들어야죠. 네. 네, 엣지 있게 좀 하세요. 네, 자, 엣지. 이렇게 해서 온 하면, 자, 이게 지금 모서리. 모서리를 할 때는 네. 이 끝과 끝이 완벽하게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네. 딱 맞춰 주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딱 맞춰서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네. 네, 이게 벌어졌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맞춰서 모서리를 이렇게 해서 가접을 해주십니다. 네. 네, 그래서 가접을 먼저 해주고요. 양쪽에 가접을 해줘서 그 다음에 용접을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모서리 지금 이 자세 네. 무슨 자세죠? 이 자세가 아래 보기 자세입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아래 보기 자세가 되는 거고요. 네. 자, 이렇게 올려볼게요. 아직 가접이 안 된 상태라 약간 네. 좀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자세는 이게 수평 자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모서리 용접의 수평 자세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아래 보기 자세도 뭐 쌓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1층, 2층, 3층 네. 뭐 다양한 층수에 따라서 쌀 수가 있지만 네. 보통 이제 안에 채우고 네. 좀 채우는 양을 좀 많이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두 줄 쌓기. 두 줄 쌓기. 총 1층하고 2-1, 2-2 네. 이렇게 세 번을 쌀 수도 있고요. 네네. 그냥 안에 한 번 쌓고 네. 또 그냥 2층으로 끝내는 방법. 뭐. 쌓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디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용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평 같은 경우도 수평 자세에서 이제 안에 하나 채워주시고 네. 뭐 표면을 세 줄을 쌀 수도 있고 네. 두 줄을 쌀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렇게 뭐 용접하시는 분마다 좀 다양하게 쌓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딱 봐서 용접 결함이 없고 네. 뭐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기계적 강도가 충분하고 네. 뭐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을 하기 위해서 네. 세팅을 쭉 해놨는데요. 네. 정작 필요한 게 우리가 없어요. 용접봉이 없네요, 오늘은. 네, 맞습니다. 눈썰미 좋네요. 아. 자, 용접봉 제가 한번 나타나게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네. 오, 역시 마술은 강사님께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이제 놀라운데 느껴지지 않는데. 자, 이 용접봉 간만에 한번 용접봉 소개 좀 한번 해드릴까요? 네. 자, 용접봉 요거 저수소개 용접봉이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27016이라고. 7016. 네, 여기 2는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기 용접, 일렉트로드 전기 네. 용접을 뜻하는 2. 전기 용접. 네, 70. 70. 네, 70은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최저 인장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최저 인장 강도. 네, 1. 1. 1. 1. 1은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를 나타내요. 6. 자세요? 예. 6은 또 뭐죠? 6은 이 피복제의 개통을 나타내는 겁니다. 피복제 개통이요. 네, 이 피복제. 네. 이 피복제가 저수소계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저수소계 용접봉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준비를 했고요. 네. 이 용접봉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건조를 하셔야 됩니다. 건조를 꼭 해야 되나요? 그럼요. 이게 지금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네. 건조를
약 한 300도, 350도 정도에서 네. 한두 시간 정도를 건조를 하고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건조를 안 하고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건조를 안 했을 때는 일단 피복제의 깨짐 현상이라던가 용접했을 때 기공이 발생하고 뭐 이런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건조를 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건조를 해서 사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서리 용접에 대해서 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 실습 들어가기 전에 뭐 질문할 게 있나요? 아, 강사님 혹시 그 아까 용접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저수소계 말고 이제 다른 계통도 사용을 하나요? 네, 뭐 다른 계통도 있고요. 01은 일루미나이트계, 네. 03은 라임 티타니아계, 네. 11은 셀루로스계, 네. 13은 고산화 티탄계. 아. 요거 같은 경우는 16 같은 거, 6은 이제 저수소계. 아. 뭐 그 외에 뭐 특수계 등 여러 가지 계열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가시죠. 용접봉의 계통입니다. 용접봉은 이름 끝부분의 숫자로 계통을 나타냅니다. 01은 일루미나이트계, 03은 라임 티타니아계, 11은 셀룰로스계, 13은 고산화 티타늄계, 16은 저수소계로 학습에 사용하고 있는 용접봉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모서리 모서리. 아래 보기, 네. 수평 네. 자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그 자세 아래 보기하고 수평하고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상태가 바로 아래 보기 자세가 아. 되는 거고요. 네. 수평 자세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들어서 지금 이 자세, 아. 요게 바로 수평 자세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모서리 같은 경우는 아래 보기는 1층, 2층에서 네. 2층으로 끝내는,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3층까지 가시는 분도 있어요. 네. 저는 그냥 1층 용접할 때 네. 좁은 위빙으로 채워주시고 네. 2층에서 좀 넓은 비드로 해서 이렇게 두 번에 거쳐서 좀 2층으로 해서 네. 아래 보기 자세를 해볼 거고요. 네. 수평 자세는 겹치기 줄 비드로 해서 네. 안에 한 줄 쭉 용접을 할 거고 네. 그다음에 2-1, 2-1. 2-2 네. 해서 그렇게 총 3회에 거쳐서 용접을 해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모서리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산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서리 네. 같은 경우는 뭐 구조물 제작할 때 네. 그때 모서리 용접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뭐 필릿도 마찬가지지만 네. 모서리도 우리가 충분히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용하는 전류는 120에서 130A. 네. 저는 주로 한 120A가 좋을 것 같아요. 120A요. 네. 자, 이 모서리 자세에 대해서 뭐 질문 있나요? 용접봉 각도는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이제 작업 각도도 이제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뭐 작업 각도는 이게 지금 진행 각도 네. 70에서 80도 진행 각도죠? 네. 자, 작업각은 이쪽을 얘기하는데 네. 이쪽은 항상 90도. 네. 90도를 유지해 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래 보기 자세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모서리 용접 아래 보기 자세 1차 용접을 진행합니다. 모재는 용접 방향이 아래를 향하도록 엎어놓고 모재의 가장자리가 녹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게 위빙을 해줍니다. 끝부분에서는 아크를 짧게 쓰며 두세 번의 덧살 용접을 통해 크레이터 처리를 해줍니다. 자, 슬래그 제거는 이렇게 완벽하게 식었을 때 네. 그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자, 1차에 쌓이는 양, 네. 용착량은 지금 이 모서리 끝 있죠? 모서리 끝이 네. 녹지 않을 정도의
1에서 2mm 정도 낮게 네, 이렇게 싸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싸주시면 이제 모서리 끝이 용접선이 되는 거예요. 이 선에서 용접봉이 벗어나지 않도록 네. 2차를 싸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끝에서 약 2초간 머물러 주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서리 용접 아래 보기 자세 2차 용접을 진행합니다. 모재의 모서리를 용접선으로 보고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선에서 약 2초간 머물면서 위빙을 합니다. 끝부분에서는 아크를 짧게 쓰며 두세 번의 덧살 용접을 통해 크레이터 처리를 해줍니다. 용접 후 슬래그와 스패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이 아래 보기 자세 모서리가 끝난 거고요. 네. 자, 다음은 수평 네. 모서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서리 용접 수평 자세 1차 용접을 진행합니다. 모재는 용접 방향이 수평이 되도록 고정하고 작게 위빙을 하며 용접합니다. 끝부분에서는 아크를 짧게 쓰며 두세 번의 덧살 용접을 통해 크레이터 처리를 해줍니다. 용접 후 슬래그와 스패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자, 이제 2-1을 쏠 텐데 네. 2-1은 이 밑에 선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모서리 용접 수평 자세 2층 첫 번째 용접을 진행합니다. 아래쪽의 모재 모서리를 용접선으로 보고 직선 비드로 용접합니다. 끝부분에서는 아크를 짧게 쓰며 두세 번의 덧살 용접을 통해 크레이터 처리를 해줍니다. 용접 후 슬래그와 스패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자, 이제 2-2 네. 모서리 용접 수평 자세 2층 두 번째 용접을 진행합니다. 위쪽의 모재 모서리를 용접선으로 보고 직선 비드로 용접합니다. 끝부분에서는 아크를 짧게 쓰며 두세 번의 덧살 용접을 통해 크레이터 처리를 해줍니다. 용접 후 슬래그와 스패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평 자세 모서리가 끝난 겁니다. 네. 자, 뭐 보시니까 해보실 수 있겠죠? 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서리 아래 보기 자세와 수평 자세의 용접봉 각도입니다. 진행각은 7, 80도로 유지하고 작업각은 90도로 유지합니다. 강사님, 모서리 용접 수평 자세 준비 다 됐습니다. 모서리를 가접할 때 아무래도 구조물에서 모서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모서리와 모서리, 이 판과 판에 갭이 없어야 돼요. 끝과 끝이 딱 맞춰서 들어가야지 치수, 이 구조물의 치수가 딱 나오거든요. 뭐 어떤 분은 약간 뒤에 용입을 시키려고 좀 띄워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 그냥 딱 맞춰서 가접할 때 딱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하, 지금 원석군 하는 용접 각도를 보니까 용접 각도가 거의 90도의 가깝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진행각이 한 70에서 80도를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지금 각도가 너무 90도 수직으로 너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높이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좀 낮다 보니까 좀 위에서 내려 꽂는 식이 되죠. 내려 꽂는 밑으로 이 용접봉이 밑으로 내려 꽂는 식이 돼서 자세 이 용접
이 모재의 높이를 좀 더 올려줬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용접을 잘하기 위해선 오른손잡이인 경우는 왼손에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왼손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모재의 떨림이라던가 같이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 좀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을 용접봉으로 기대고 지지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비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떨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원석군 같은 경우는 요 왼손에 사용하는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크레이터 처리하고 있죠, 지금. 크레이터 처리할 때 아크 길이를 길게 쓰면 기공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크를 너무 길게 쓰는 거예요. 짧게 쓰면서 한 바퀴 돌려주고 끊고, 또 짧게 쓰면서 한 바퀴 돌려주고 끊고, 그걸 두세 번 반복해서 크레이터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용접 진행 속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뒤에 이제 용융지를 보면서 폭을 맞추면서 반듯하게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서리 끝과 끝이 용접 선이 돼서 그 선을 녹이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진행을 했어야지,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2차 2-1, 2-2를 쏘았을 때 그게 선이거든요. 아하, 지금도 이제 용접봉이 자꾸 달라붙죠. 네, 시작부에서 저렇게 용접봉이 자꾸 달라붙어요. 네, 저렇게 하다가 이제 잘 안 떨어지면 네, 잘 뗐는데, 저렇게 하다가 이제 용접봉이 모재에 붙으면 저 홀더 쪽을 벌려갖고 떼는데 거기서 쇼트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홀더에 이제 이빨 부분이 물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마모가 돼갖고 나중에는 홀더를 좀 갈아야 되는. 그러니까 용접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홀더 한 3개는 기본적으로 갈으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연습을 해주셔야지. 지금도 지금 용접봉이 모재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쏘면서 진행하는 건데, 저것보다는 좀 더 낮춰서 손을 낮추는 거죠. 아니면 모재의 높이를 높이던가 해서 약간 좀 수평이 되게 들어가 줘야 좋거든요. 여기 위에서 지금 내려서 가니까 좀 흘러내릴 수 있죠. 그건 뭐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지금 우리 맞대기, 뭐 필린, 모서리, 파이프까지 그것까지 다 하려면 한 2년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몸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2년도 좀 꾸준하게 해줘야 됩니다. 뭐 한두 달 했다가 또 한두 달 쉬고 이렇게 텀이 있으면 용접은 반복 실습이고 몸에 익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이 떨어지거든요. 네, 이게 이제 2-2 마지막인데 쭉 용접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이러면은 좀 넓은 좀 덮어주고 이렇게 빨리 쏘면 2-1과 2-1이 골이 생겨요. 이렇게 언덕처럼 골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위빙을 통해서 좀 용접 속도, 용융풀을 보면서 폭을 맞추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진행 속도로 보니까 빠른 것 같아요, 좀. 예. 강사님, 모서리 용접 수평 자세 다 끝났습니다. 자, 원석군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2-2 부분에서 용접 속도가 좀 빠르니까 아무래도 용접 선도 맞지 않은 것 같고, 2-2 부분에서 충분히 용착이 되지 않았을까. 용착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서리 수평 자세 용접을 하셨는데 네. 결과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굉장히 비드가 밑으로 흘러내렸어요. 네. 여기 모서리 안쪽에서 용접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모재부까지 네. 내려서 용접을 하니까 모재에 싸다 보니까 이렇게 볼록하게 밑으로 많이 쳐져 있죠. 네. 자, 그 부분, 그리고 속도도 너무 느려요. 네, 느리니까 이렇게 볼록하게 쌓이고, 자, 이제 반듯하지도 않고 이렇게 선도. 네. 네, 그 부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자, 윗줄을 한번 볼까요? 윗줄. 자, 여기 이런 부분 다 용입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속도가 또 요 위에는 또 너무 빨랐네요. 너무 빠르니까
여기 밑줄을 한 50%를 덮어주면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아. 자, 여기 끝에 한번 볼까요? 끝에. 네. 자, 여기 보면 슬래그 좀 있죠? 네네. 이런 것까지 깨끗이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크레이터 처리도 지금 보니까 여기 뭐 기공이 좀 있네요. 아. 이게 조그만 이제 올라오게 동그랗게 올라온 부분, 네. 저런 부분은 안에 기공이 발생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아. 그거는 우리 원석군이 크레이터 처리할 때 아크가 끊기고 바로 이어서 해야 되는데 아크가 좀 길게 쓰고 바로 네. 이어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공이 발생했다는 거. 아.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보완해서 하시면 좋은 작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서리 수평 자세의 주의사항입니다. 2-2 용접을 진행할 땐 2-1의 비드를 반 정도 겹치며 용접을 진행합니다.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르면 2-1과 2-2의 비드 사이에 틈이 생기므로 주의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죠. 자, 투루 용접 스토리라는 시간입니다. 궁금했던 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받아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을 올려주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먼님, 네, 용접 결함에 피트하고 기공하고 같은 것인가요? 네, 예리한 질문, 네, 아주 좋습니다. 질문 좋아요. 피트는 비드 표면에 구멍이 뻥뻥뻥 나갔고 우리가 눈으로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기공은 이 비드 내부에 용착금속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비파괴 검사를 해야겠죠. 뭐 방사선 투과 시험이라던가 초음파를 통해서 기공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화생방님, 네, 안 좋은 추억이 있네요. 화생방. 전기 용접에 가스는 안 쓰나요? 네, 안타깝게도 전기 용접에서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가스를 사용하는 용접은 뭐 CO2 용접이라고 해서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용접이 있고요.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는 GTAW,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알곤 용접이라고 하는 알곤가스를 사용하는 것들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CO2 가스를 사용하는 탄산가스, 예, 그 다음에 티구 용접, 알곤가스를 사용하는 거. 저희는 이 피부과크 용접은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용접 가스가 안 좋다는데 방독면 쓰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용접을 하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은 필수예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줘야 되는데 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면요, 피부과크 용접을 할 때는 흉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데 마스크 상시 마스크 용접하는 데는 상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여러분. 아셨죠? 꼭이에요. 네.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피카츄님, 용접 테이블 맨손으로 잡으면 감전되나요? 네, 일단 우리 용접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이제 전기가 통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데, 우리가 맨손으로 이렇게 만졌다라고 해서 바로 감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감전이 되기 위해서는 젖은 손으로 만지거나 좀 습한 날씨에 만지거나 이러면은 충분히 감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테이블을 만지시든지 용접 홀더를 만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 젖은 손으로 용접 테이블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용접 몇 년 차에 용신이 되신 거죠? 예. 언제부터 제가 용신으로 불렸죠? 저는 용접 마스터입니다, 여러분. 용신 아니에요. 용마라고 불러주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아우, 예, 이거 책에서 나오는 질문인데 용접 장점 3가지를 말한다면 책 찾아보면 나오는데 제가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용접 장점 첫 번째, 뭐 시공이 간편한 거죠. 우리 볼팅 같은 거는 구멍 뚫고 볼트로 하고 너트로 조이는데 용접 같은 거는 그냥 한번 빡 용접해버리면 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뭐 구멍 뚫고 이런 그런 시공 쪽에서 좀 간편한 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기밀, 수밀, 유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보수가 용이하고요. 모재 두께에 제한이 없어요. 왜냐, 뭐 두꺼운 모재도 용접해서 접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재 두께에 제한이 없다는 거 등등 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댓글 마무리하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왕, 피트와 기공이 같은 것인가요에 질문해 주신 어머님, 네, 우리 어머님 용접봉 10kg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잘 받으시고 연습 많이 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이걸로 프로 용접 스토리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용접의 3가지 장점입니다. 첫 번째, 시공이 간편합니다. 두 번째, 공기, 물, 기름이 새지 않는다고 하여 기밀, 수밀, 유밀이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보수가 용이합니다.